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치고 아마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큼이나 외국 사람들로부터도 유명한 이 아리랑. 그러나 이 아리랑이 어떤 노래이고 몇 가지 종류나 있으며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민요인 아리랑을 연구함으로써 곧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박민일 교수님을 모시고 아리랑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아리랑의 박사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학사나 석사쯤 오늘 저녁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아리랑을 연구하심으로써 박사 학위를 받게 되셨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요? 네, 꼭 20년 걸렸습니다. 네. 어째 그렇게 이 방대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아리랑으로 학위를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71년도 정확하게 신문 스크랩을 보니까 71년도더구만요. 네. 그때 이제 필드웍을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신문 잡지에 연재하게 됐었는데 네. 이고장 저고장 다니다가 보니까 아리랑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대로 수집을 해놨죠. 네. 이것이 하나의 큰 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자료를 비장을 해뒀다가 약 한 82년이죠. 네. 82년에 강원도 아리랑에서 강원도 19종을 발굴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논문을 한번 썼었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리랑을 놓을 수 없는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네. 참 묘한 매력이 있더구만요. 네. 꼭 찝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게 20년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밀양, 진도 아리랑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겠죠. 제 짐작으로는. 그런데 모두 몇 종류나 됩니까? 네, 제가 조사한 것이 약 186종입니다. 왜 약이 붙느냐? 네. 이건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문자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86종에 2277년 이것이 나오더구만요. 근데 이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도 제가 11대종 또다시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86이 앞으로 200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말이죠. 네. 그게 아주 완연히 다른 아리랑도 있습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은 없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걸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까? 대개 이제 그 아리랑을 종류를 정하는 것은 그 앞에 이제 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정선 아리랑, 네. 밀양 아리랑, 네. 진도 아리랑 네. 이런 것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모티프가 다르다든지 가사가 조금 다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곡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 곡은 제가 음악을 전공을 안 해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곡은 아마 그 지역 아리랑엔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능이 부여되는 아리랑이 나오더구만요. 네. 제가 찾아냈습니다마는 뗏목 아리랑 같은 것. 그건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떼꾼들이 이제 떼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려니 생각이 안 나대요. 그러면 가사만 조금 틀린 아리랑이 많겠군요. 네, 가사가 틀린 아리랑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선 아리랑도 종류별로 보면 약 6종 정도의 종류가 되죠. 정선 아리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선 아리랑 말고도 네. 대여섯 종 더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글자가 조금씩 다른 가사가 조금씩 다른 겁니까? 네, 가사가 좀 다르죠. 네. 가사가 곡은- 다르다는 곡은 건 같고요. 같죠. 네. 근데 그 아리랑을 흔히 우리의 민요라고 하는데 일반 민요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큰 개념으로 보면은 민요 속에 아리랑이 포함됩니다. 같습니다. 네. 같은데 대개 이 딴 민요들 예를 들면 양산도라든지 노들강변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개 한 종류로 끝났는데 네. 같은 민요입니다. 아리랑도 민요인데 민요는 왜 그런지 아리랑은 왜 그런지 그렇게 많습니다. 종류가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아리랑을 우선 한 곡 듣고 말이죠. 그러시죠.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는 것이 훨씬 흥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관련이 내일
바위 노랑 찾아봐 거니가 맨하 비 오고 날개 연 날에 단둘이 매러 갑시다 동궁에 잔마루에다 신배나무 심어서 보시는 다시는 님의 정자나무 합시다. 정선은 내 은행나무가 깨꼬리 단풍이 들거든 은행 따로 가는 길에 임상공 합시다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도 나를 얹어주게 여러분. 근데 이 아리랑은 원래 이 고수가 북을 치고 이렇게 장단 맞춰주고 하진 않습니까? 원래 아리랑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정선에 가서 그걸 조사를 지금 들은 것이 정선 아리랑입니다. 네, 지금 나온 게 바로 정선 아리랑입니다. 네, 그리고 정선 아리랑이 아주 오리지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그러니까 가락이요. 줄기입니까? 그것이 네, 그러니까 가락이 상당히 그 오리지널이다 그런 얘기죠. 소리패 전문인들이 부르는 것은 거기엔 좀 기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기교가 없죠. 네. 고수가 없고 그다 이렇게 이거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에다가 물 부어 놓고 바가지 엎어 놓고 그리고 바닥을 가지고 두들기고 그다음에 지게 지고 그다음에 지게 목발을 두들기고 지게가 없으면 어디냐 이런 데 두들기면서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전이 돼서 전문인 소리패에 의해서 이제 노래가 조금씩 그 주위들이 알고 있는 이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그 아리랑은 네. 이 예를 들면 악보가 있고 네. 그리고 반주를 할 수 있고 네. 이런데 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악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작곡 그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에 불려졌던 것이 이 정선아리랑과 같은 전통 민요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926년 전으로 해서 나온 교태 아리랑이 나올 때는 그때는 양악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신민요라고 보고. 그럼 지금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것은 네. 나운규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좀 현대적으로 편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리랑에다가 그 나름대로 좀 변모 개작시켰다고 보죠. 그러면 멜로디 자체를 네. 곡을 고친 겁니까? 아니면은 그 곡자가 작사까지 고쳤습니까? 곡 다르고 또 작사도 다르고. 다르고요. 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최근에 나온 여러 사람이 부르는 하나의 아리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그 아리랑이죠. 그러면 그 아리랑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운규 아리랑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더구만요. 본조 아리랑이 무슨 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된다 해서 본조 아리랑일 땐 대개 서울 경기 지방의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고 네. 또 그 반대 개념보다 별조 아리랑이라고 하더구만요. 그것은 서울 경기 아리랑 이외의 것을 별조 아리랑이라고도 하고. 그럼 정선 아리랑이 원래 오리지널 본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오래되고 어느 쪽이 주된 아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선배들이 용어 개념 설정을 좀 잘못하신 거죠. 네, 선배들이 개념 설정을 잘못하신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본조아리랑은 이제 한국 사람의 아주 가장 많이 모이는 경인, 네. 경기도 그다음에 이 서울에 모여서 있는 역에서 많이 불려져서 예. 그렇게 그럼 지금 그 전국적으로 흔히 네. 아리랑이라 불리는 것은
나온규 이후에 나온 네, 아리랑입니까? 나온 아리랑으로 봅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것이 보급이 널리 되다 보니까 네. 오늘날 그 아리랑이 온 국민이 부르는 아리랑이 되고 네, 그렇게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밀양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이런 것은 전통 민요로서 전통 민요로 별도로 나오고. 존재하고 그렇게. 근데 아리랑이라는 것은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노래입니까? 네, 이것도 역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비 문학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헌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고려말 조선조 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정선지방. 정선에서. 네. 예. 근데 아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도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아이낭, 나는 사랑하는 님과 뭐 떨어진다. 또 아난이, 나는 사랑하는 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네. 또 아이농, 나는 귀가 먹었다. 또 박혁거세의 부인 알령에서 나왔다. 또 한사군 시대 때의 그 낭낭. 낭낭에서 음전설로 보고 또 조선조 그 중종조 때 오면 남사구에서는 아리령 해가지고 그 해석을 해보니까 우주로 가는 정거장, 천불의 세계로 가는 우주 정거장 이런 뜻도 해석이 되는데 참 많습니다. 아리고 쓰리다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음전설이요, 어법적인 설이요, 그 유추설에 불과할 뿐 정확한 논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도 이건- 지금 현재 네. 아리랑이라는 뜻을 정확히 정의 내릴 사람이 없다는 네,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 어딘가 우리 문헌에 남아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까? 문헌에 남는 것을 찾은 것이 바로 그 제가 찾아냈습니다만 중종 때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대부 출신입니다. 네. 그분이 그 아리령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글에다가요. 네. 교감유고 또는 교감유록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리령유 정거장 그랬습니다. 아리 고개에 정거장이 있는데 고대고대 다정님, 고대고대하게 다정한님을 기다린다. 여기서 다정님은 월탄 박정화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신 다정불심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교적인 아리령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그 고려 말 때에 불렀다고 하는 아리랑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죠. 그래서 그 고려 말에서 조선조 중기 초까지 올 때 그 사이에는 아리랑이 완전히 단절이 됐다가 이것이 탁 튀어오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밖에 다른 문헌은 없습니다. 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것이 아리랑이라는 지금 네.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정? 여기 우리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리랑의 가사하고 대동서이합니다. 아리랑 정거장, 정거장에다가 아리랑 곡에 정거장을 짓고 정든님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나온규 아리랑 이전에 나왔습니다. 1926년 이전에 서울 지역에서 아리랑이 불려졌습니다. 거기 보면 정거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랑 고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리랑. 그 아리랑 무슨 쓰리랑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쓰리랑이라는 말은 또 아리랑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진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어법적으로 조언론적으로다가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리고 쓰리다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리랑은 아리다 또 쓰리랑은 쓰리다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상들이고 아리고 쓰린 생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리랑의 원뜻이 가슴 아프다, 가슴이 저리다, 뭐 아리다 이런 데서 왔다고 그러는 말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거 쓰리랑이라는 것이 또 그 쓰리다 그런 것의 뜻이라면 네.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접근이 될 수 버리고 있어요. 가시는 님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어떤 슬픈 이별의 노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별에 그러나 이제 아리랑의 발상을 정선에서 본다면은 이별이 아니라 망국한입니다. 고려가 망함을 애통하는 아하. 네, 그게 출발선입니다. 참 이게 뭐 이 아리랑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평생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나옵니다. 방대한 자료와 그 다 뭐 수집해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 예. 구비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아리랑의 효시는 정선 아리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예.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예.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네, 그 아리랑의 그 정선 아리랑의 주인공은 전오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네. 역사적인 인물의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문학적인 근거, 그 인물들에 얽혀 있는 그 전설이 나옵니다. 이른바 아리랑 전설. 그다음에 문화적인 근거. 그때 그분들이 그 몸을 숨기고 살았던 고장의 이름이 거칠현동입니다. 전오륜 외 7사람이 개성에서 정선에 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살았다. 그래서 그 지명이 거칠현동입니다. 네. 그런 걸 볼 때 이게 문화적인 근거. 그다음에 3가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아리랑들 보면은 정선 아리랑의 가사가 거기 접목, 접합, 부각, 밑갈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각 도별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선 아리랑이 한국 아리랑의 시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유명한 밀양 아리랑에도, 진도 아리랑에도, 또 부산 아리랑에도 이 정선 아리랑 가사가 접목,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도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이런 데 아리랑이 정선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저게 그 칠현동. 네, 칠현동 칠현비입니다. 네. 전오륜 외 그 개성에서 몸을 숨겼다가 온 사람들, 저기 7사람 남다. 전오륜, 김중한, 고천우, 이수생, 신한, 저 변기수. 언제적에 세운 겁니까? 그럼? 이것은 70년대에 세운 비입니다. 70년대 저비는. 아, 네. 전설을 듣고 세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도원가곡이라고 해서 이건 한 2, 3년 됐습니다만은 저긴 아라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또 의미는 또 읍조릴 라자와 그다음에 의랑입니다. 의로울 의자와 그다음에 밝을 랑자, 의랑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밝음을 읊조리고 싶어라 하는 그런 그 도원가곡인데, 도원가곡은 그 정선을 의미합니다. 도원은 정선의 고명입니다. 이게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노래는 아닐까요? 가사를 보면은 이 정선 아리랑 같은 데서는 그 기층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가락도 보면은 그 메나리톨이라고 해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음악에 관해서는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민요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생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아리랑의 효시로 전해지고 있는 정선 아리랑 중에서 하나를 좀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 환원 외피며 모춘사몰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외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동지서 닮은 풍기는 일일이만 보는데 정선은 내 병사가 가리는 청년들만 찾네. 반달 같은 우리 오빠는 대동아 전쟁을 갔는데 새별 같은 우리 올케는 독수 공방
지키네. 술 잘 먹고 돈 잘 쓸 적에는 긴상복상 하더니 술 못 먹고 돈 떨어지니는 김서방 박서방 하네. 무릉동천 광산 허가는 다달이 연년이 나는데 촌색시 잠자리 허가는 왜 아니 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지금 들은 몇 곡이 이제 정선 아리랑입니까? 네, 정선 아리랑.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개작을 해서 부르기 때문에 네. 그 가사 내용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네, 좀 틀리죠. 네. 그러니까 그네들 말을 그 기층 언어를 그대로 부르면 이거다 이 끄대에 저 끄대에 찍어다 붙이면 된다. 그게 그네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끄대에 저 끄대에 찍어다 붙이면 아리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유자재로 찍어다 붙이면 된다. 이제 그런 그 토속적인 용어들을 그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도해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들이죠. 어느 지역이 아리랑이 제일 많던가요? 연수로 봐서는 약 500여수죠. 500여수를 가지고 있는 정선 아리랑이 제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가사집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리랑은 어떤 특성이 있던가요? 정선 아리랑 말고요. 네, 이제 정선 아리랑의 그쪽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어떤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한 뭐 그런 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리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은 우선 놀이터에서 부르면은 즐거운 아리랑이 되고 님과 이별할 때 부르면은 그건 비가로서의 아리랑이 되고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부르면 이거 일노래 아리랑이 됩니다. 근데 이 정선 아리랑은 지금 들어보셔서 압니다만 가락이 굉장히 애조입니다. 그런데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은 아주 경쾌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 아주 그 예상외로 아주 가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슬픈 것도 나옵니다만 가락 자체가 아주 명쾌합니다. 그 아리랑이 발생하기까지는 그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네. 동기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진도라든가 밀양 아리랑은 굉장히 즐겁고 경쾌한 가락을 가졌다. 네. 그 내용도 그렇습니까? 가사가? 이제 또 내용은 좀 다르죠. 밀양 아리랑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아랑 설화가 그게 결국은 그 아리랑이 밀양 아리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그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랑은 조선족 명종 때인가 밀양 부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그 통인이라고 하는 그 노가 종이 그걸 사모를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노복이 그 아랑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이 저항을 하니까 이제 결국 죽이죠.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원혼으로 아랑이 원혼으로 나타나죠. 이게 밤마다 이제 귀신이 나타나니까 부임해 오는 군수 영감들은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그 담력이 큰 사람이 이제 그것을 끝까지 뻗치고 해서 그 자초정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범인을 색출을 하고 해서 그 위로 그 원혼을 달래서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아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능화 씨의 그 조선요석고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아랑의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해서 아리랑이 나왔다. 이것이 그 밀양에서 존재하는 아리랑 전설입니다. 그러면 이 정선 아리랑과는 동기부터도 틀리고 네. 모든 것이 다 틀린데 틀리죠. 그 왜 아리랑이라고 그렇게 돼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아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리랑이 아마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얹어서 아리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아리랑이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아리랑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반증으로다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제 때는 아리랑이 의병가로도 불리우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슬플 때 부르면은 그게 슬픈 노래요. 기쁠 때 부르면 기쁜 노래다. 또 일할 때 부르면 일 노래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의병들도 이 아리랑을 많이 불렀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산 지방에 보면 광복군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동실령 뭐 둥둥 소리 나니 나는 이미 뭐 어디 갔다. 지금 가사 금방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춘천 아리랑에 보면은 그 귀약 그 남날개 귀약통 뭐 이렇게 해서 성대장 주려고 뭐 날씨 보냈느냐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성대자가 의병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리랑도 나오고 또 제가 이 근자에 찾아냈습니다만 조선조 말기 때에 그 관병 생활을 했고 또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최초로 아마 조명이 됩니다. 독산도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독산도는 독도입니다. 독도.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독도에 가서 6사람이 수자리를 합니다. 지킵니다. 네. 그러다가 군대 해산령이 내려오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배에서 슬퍼하면서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산도 넓은 바다 너 잘 있거라. 이 몸은 가도 나에는 독산도 넓은 해 두고 가노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지은 사람이 춘천 사람이에요. 그 지금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어떤 역사를 알 수 있느냐. 우리 군대가 독산도를 지켰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슬프게 독산도 아리랑을 자기가 지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 독산도 아리랑은 작자가 누구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네. 예, 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이 말고도 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아리랑을 좋아했다고. 네, 민비가 아리랑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 기록을 찾기 위해서 참 애를 써서 일본에 있는 친구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일본 동경대학의 그럼 민비가 아리랑을 좋아했다는 얘긴 들으셨습니까?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걸 찾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우리 국내에서는 내가 못 찾았어요. 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에 있던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그 아리랑은 그 민비가 일찍이 무척 애호했다. 여기에 나옵니다. 아주 무척 애호했는데 당시에 궁 안에서 이게 성행했고 이것이 또 궁 밖으로 나가서 성행했다. 이런 그 조선의 향기라고 하는 그 책에 이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곡도 어떤 곡이다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후정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후자 마당정자 꽃화자인데 후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의 진나라가 망했었을 때 이게 망국한을 부른 노래가 후정화입니다. 근데 정선아리랑은 고려가 망한 것을 슬퍼한 노래인데 여기서 곡조도 아주 애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민비가 아리랑을 이렇게 무척 좋아했다. 궁녀들 당연히 좋아하죠. 왜 궁 밖으로 왜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오래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그 오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비 일파들을 거시하고 해서 대고를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면서 이제 이게 끝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왔다 하는 얘기다. 어느 때냐? 1920년 기록입니다. 다가올 그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예를 들어서 남북 같이 네. 무슨 응원가를 한다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단일팀이 된다든가 네. 그럴 때는 아리랑을 부르기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네. 또 그것을 택했다 하는 뭐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저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은 그 북경 올림픽에서 그 단가로다가 아리랑을 채택했는데 예,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남북한이 같이요? 네,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굴절없이 그 남과 북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조직적인 그 사유라든지 또 무슨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그저 인간의 순수한 정서와 사유, 저 순수한.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거부와 반응 없이 그냥 굴절없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리랑이 아주 나약한 우리 민족성, 네. 뭔가 그 운명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그러는 개척 정신이라든가 이런 그 모험 정신 이런 것이 부족한 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너무나 쉽게 적응하고 순응해 버리는 네. 이런 민족성이 담긴 노래다.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거기에 쫓아가서 붙잡을 생각을 못 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절대 동의 못 합니다. 네. 그건 내 개인 주관이 아니라 그 아리랑 가사에 보면은 그 윗부분을 잊어먹었는데 이제 님과 이별하니까 허리춤에 매달리고 생사결단 내자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어허. 예. 생사결단 내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떠난 님을 눈물로서 보내는 그 가시리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가사도 나오고 생사결단 내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부모 동기 이별할 때 눈물이 찔끔 나더니 그대 당신 이별하니 하늘이 팽팽 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거 봉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효라고 할까 이런 걸 깨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눌림 어둠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극복론적인 노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리랑은 운명적이고 체념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아리랑을 부름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이겨보겠다. 또 눌림 당하는 것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래서 밝음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극복론적인 메시지와 정서가 담긴 노래다. 저는 그렇게 논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이라든가 네.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뭐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민족성 성격은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게 아마 그 정신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저 아리랑에 나타난 정신사는 저는 열림과 튕김의 역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렸으니까 눌림을 튕겨보겠다는 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사결단 내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성희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영감아 홍감아 집잘 보거라 잠자리 팔아다 엿사다 주마.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튕기자는 얘기입니다. 잠자리 팔아다 엿사다 주마 이 혼외정사입니다. 조선조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폐륜에도 어마어마한 폐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늙은 남편을 모시고 있는 안악. 그 안악이 실제로 잠자리 팔아다가 엿사다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였다. 그러니까 극복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는 그 아리랑은 이 어떻게 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녀들이라든가 이렇게 직업 여성들이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요? 정선에서 그 만든 게 아니죠. 그 유사한 게 또 나오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시어머니 산소를 까토리봉에 썼더니 아들 딸 낳는 대로 콩밥골로 가네. 뭐 이런 아리랑도 나오죠. 아리랑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 우리 민족과의 연관이 있는 노래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명도 있는가 하면은 네. 무슨 뭐 이 무슨 음식점 무슨 뭐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옷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저 아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잡지책의 이름도 아리랑이 네. 있고 말이죠. 그게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무슨 박 교수께서 조사한 거로는 부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적이 있습니다. 아리랑 부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리랑이 그 대목에 얼마 이르러서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부적까지 아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이 얼마나 우리의 동반자였기에 부적까지로서 쓰여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과 우리가 동반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부적 같은 게 나오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한번들 보세요. 이게 아리랑 마마 비적입니다. 그 마마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적을 썼던 겁니다. 이 마마. 이게 언제적 겁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외정초연간으로 봅니다. 외정초연간. 이쪽은 말라리랑 그랬는데 그건 말라리아. 예, 말라리 가고 있죠? 그리고 말라리가 이건 아마 학질이 되겠고 네, 이다음에 마마. 네. 이 얼굴 먹는 게 이런 것이 나왔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문자 보고가 아리랑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천하일세 양귀비도 글자 모르면 그건 까막눈이다. 또 양귀비 아리랑이 그게 아니라 종도 아리랑입니다. 천하일세 양귀비도 이 종도 안 맞으면 곤보된다. 그런 아리랑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리랑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과 기능성이 얼마만큼 강했으면은 문자 보급가나 종도 맞이라는 노래까지 이걸 썼느냐. 또 이렇듯 이런 부적까지 썼느냐. 네, 이것은 1920, 30년대 때 그 아리랑 엽서가 나왔습니다. 그 엽서 이게 그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녀가 물동이고 애기 없고 한 것이 나오고 옆에는 조선 풍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리랑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칼라를 볼 수 있는데 아리랑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엽서까지 나왔고 또 이것은 금년 2월 달인가 4월 달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의 아리랑 우표로 봅니다. 이 우표까지도 아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전화번호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리랑 상호를 가진 것이 59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아리랑 캬바레. 전통적인 아리랑, 현대적인 캬바레. 이런 것도 나오더구만요. 아리랑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거는 얘기가 되는데 아리랑 무역도 나오고 아리랑 스탠드 바도 나오고 아리랑 한복은 걸맞인데 그런 거를 느꼈고 또 그 스페인 다음에 그 올림픽은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아리랑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식당을 하는데 상호를 아리랑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세계 곳곳에는 아리랑이 존재한다.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연변 지역도 그렇고 중국 또 소련의 그 타슈켄트 거기에 보면 아리랑 가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텔레비전 통해서 봐서 알다시피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LA에 가면 또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이 존재하는 문화 용토에는 이 우주에는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뗏목 아리랑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네. 창랑의 뗏목을 띄워나노니 아리랑 타령이 저절로 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의 서방님이 좋기는 한데 포알이 가강이가 아직 일생.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박강정 뗏목이 많다고 하되 경오년 포락에 다 떠내려갔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소란이 마시라고 맹세를 했더니 술 보고 주먹보니 또 먹겠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누다가우 자다가우 잠자다가우
보름달이 지구사둥 놀다 간기 아리아리 스리스리 하라비요 아리아리 고개로 오다가 갈마문 간절한데 이거 이제 뗏목을 그 강에 띄워 나르면서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인제 뗏목아리랑입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북한 한강의 상류가 인제입니다. 네. 인제에서 떼를 매서 이제 그것을 서울까지 운반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약 한 보름 걸립니다. 또 물이 좋으면 열흘도 되고 그네들 용어가 물이 좋으면 일주일도 되고 물이 안 좋으면 열흘도 되고 보름도 된다. 그게 그네들이 이렇게 기칭하는 가사 내용에 그게 아니죠. 나옵니까? 가사 내용엔 그게 안 나오고 이제 그 떼꾼의 그 애환이 담긴 가사들이 그 분명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양반들이 이제 저걸 떼를 운행을 하는 동안에 그 자연과의 싸움이죠. 비바람과의 싸움이죠. 갑자기 비를 만나죠. 그다음에 고독과의 싸움이죠. 그다음에 힘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리랑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이런 기회에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교수님께서 이제 아리랑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많은 현장 취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현장 취재 가운데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그 취재라면은 이게 참 그 현장 재료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젊은 양반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테 가서 마이크 들어대고 뭐 물어보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다. 입하고가 안 터져요. 또 얘기가 나와도 요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화술이 아주 능수능란한데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휘잡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이 김현님처럼 말이야. 아이 별 말씀. 그러면 얘기가 그냥 입하고가 터져 잘 납니다. 그런데 저 양반이 저 아주머니가 저 할머니 꼭 알고 있다는데 입하고가 안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동안에 얘기를 조금 나와요. 일단 끝내 안 나오는 경우 이럴 땐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2차, 3차 도전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터집니다. 그런데 그 섹시한 얘기는 그 할머니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섹시하다는 걸 내가 굳이 강조하는 것은 원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원형을 찾자는 얘기.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애먹죠. 딴 분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리랑도 지금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이 제일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시는 곡 한 곡만 이곳에서 들려주실 수 없어요? 네, 고마운 말씀인데 이제 저는 음치입니다. 정선아리랑을 카세트를 틀어놓아가면서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래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정선아리랑에서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이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질라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고려의 그 망국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민족 정신을 나타내 주었던 것으로서는 특히 강한 것은 나온교의 아리랑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청천하는 별도 많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걸 특히 즐기는 이유는 6.25 때 제가 이제 그 6사단 19연대 3대대의 하우스보이로 있었어요. 만에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6.25 당시. 그랬을 때에 그 군인들이 훈장을 타면은 야전가로서 전우야 잘 자거라 불렀고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전선으로 갈 때 이동할 때 전우야 잘 자거라 그다음에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그 6.25에 관한 한 저도 증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왜 아리랑을 불렀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야전가로서도 불려졌다. 의병으로서도 불려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아리랑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예. 아주 그 변이 된 것 더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찾아야 되고 소련 찾아야 되고 또 저 남미 쪽도 찾아야 되고 미국도 찾아야 됩니다. 미국의 아리랑 로산젤레스의 아리랑이 얼마만큼 변모됐느냐 하는 것도 좀 찾아내야죠. 아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존재하는 아리랑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 되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빛낼 건 빛낸다. 아리랑은 한국의 아리랑이 아닙니다. 세계의 아리랑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 연구에 집념을 바쳐오시기 20년, 드디어 그 아리랑 연구로 학위를 받게 되신 박민일 교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모르고 있던 아리랑에 대한 지식을 많이 우리가 얻어서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